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보 시니어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고민하고 계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 피곤이 가시지 않는다. 무릎이 시큰거린다. 예전만 못한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지 뭐.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는 만성염증 때문입니다. 만성염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염증이 바로 치매, 당뇨, 관절염, 심장병의 공통된 뿌리입니다. 무서운 건 이 염증은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조용히, 천천히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왜 내 몸이 이렇게 아픈지 그 진짜 이유를 아실 수 있습니다. 둘째, 당장 끊어야 할 염증 폭발 음식 5가지를 알게 됩니다. 셋째,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해독 식단 3단계를 배우게 됩니다. 음식은 약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먹는 한 끼가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만성염증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무릎을 다쳐서 빨갛게 부어오르는 걸 생각하십니다. 이건 급성염증입니다. 우리 몸이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만성염증은 다릅니다. 이건 소리 없는 살인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집안에 연기가 자욱이 퍼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꽃은 안 보이지만 연기는 계속 나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조금씩 폐가 망가집니다. 바로 이게 만성염증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보이지 않게 천천히 타오르고 있는 불입니다. 그럼 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더 조심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면역계가 둔해집니다. 젊을 땐 염증이 생겨도 빨리 잡아냅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서 면역계가 과민해지거나 반대로 너무 느려집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만성염증은 급성염증과 달리 아프지 않고 천천히 전신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이 염증이 실제로 어떤 병을 일으킬까요? 첫째, 치매입니다. 뇌에 염증이 생기면 기억을 담당하는 세포가 손상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보면 염증 물질이 가득합니다. 둘째, 관절염입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 많으시죠? 관절에 염증이 쌓이면 연골이 닳아 없어집니다. 셋째, 당뇨병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혈당이 올라갑니다. 넷째, 심장병과 뇌졸중입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피가 잘 안 통하게 됩니다. 그럼 이 염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옵니다. 잠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딱히 아픈 데도 없고 병원 가도 큰 문제 없다고 하던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만성염증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하고 조금 아프고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큰 병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말이죠. 물이 새는 수도관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다 썩어 들어갑니다. 만성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장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쌓이고 쌓이면 큰 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오늘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를 보니까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은 2배로 늘었는데요. 신기하게도 몸이 약해진 분들, 그러니까 노쇠한 분들은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병은 있어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바로 관리를 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 이제 60대인데 바꿔봤자 뭐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30년 동안 10만 명을 조사했는데요. 5, 60대의 식단을 바꾼 분들이요. 70대가 되어서도 정신도 맑고 몸도 건강하게 지내실 확률이 43%에서 84%나 더 높았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이 딱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염증에 대한 기본 이해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염증을 일으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60대가 당장 끊어야 할 염증 폭발 음식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흰 쌀밥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쌀밥이 뭐가 나빠? 하실 텐데요. 문제는 흰 쌀밥이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겁니다. 흰 쌀밥을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확 나옵니다. 이게 반복되면 우리 몸이 인슐린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매 끼니마다 흰 쌀밥을 드시는 분들, 매일 몸속에 불을 지피고 계신 겁니다. 그럼 쌀밥을 아예 끊으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잡곡밥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현미, 보리, 귀리를 섞으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두 번째, 트랜스 지방과 나쁜 기름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일부 식용유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과자, 빵, 튀긴 음식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기름은 우리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저는 이걸 혈관 곰팡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생기면 계속 퍼집니다. 세 번째, 액상과당과 첨가당입니다. 탄산음료, 주스, 과자, 빵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이유는 우리 몸이 과당을 지방으로 바로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당은 혈당을 올리지 않으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쁩니다. 간에 직접 지방이 쌓입니다. 지방간이 되고 염증이 생깁니다. 네 번째, 과도한 유제품과 글루텐입니다. 이건 조금 복잡합니다. 우유, 치즈, 빵, 면 같은 거죠.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자주 드시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유당을 소화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게 장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글루텐도 마찬가지입니다. 빵, 면을 너무 많이 드시면 장에 염증이 생기고 이게 전신으로 퍼집니다. 다섯 번째, 과도한 소금과 가공식품입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라면, 햄, 소시지. 이런 음식들이죠. 소금은 적당히 먹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염증이 생깁니다. 특히 가공식품에는 소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당장 끊어야 할 5가지. 흰 쌀밥 잡곡밥으로, 트랜스 지방 올리브유, 들기름으로, 액상과당 과일로, 과도한 유제품, 글루텐 적당히, 과도한 소금 저염으로.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 평생 먹던 걸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하나씩 바꿔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는 흰 쌀밥에 현미를 조금 섞어보세요. 다음 주는 조금 더 섞고, 이렇게 천천히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함께 실천해 볼까요? 염증의 불을 끄는 시니어 해독 식단 3단계입니다. 1단계 염증 소화제, 오메가3 섭취하기. 오메가3는 염증을 잡는 소방수입니다.
특히 EPA와 DHA라는 성분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드셔야 합니다. 생선을 못 드시는 분들은요, 들기름, 아마씨유를 드세요. 하루에 한 스푼이면 됩니다. 밥 지을 때 한 스푼 넣으시면 좋습니다. 영양제로 드시려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최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오메가3는 500mg 이상이 좋고요. 그 중에서 EPA는 420mg 정도가 딱 좋습니다. 1000mg 넘게 드시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미 심장이나 혈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오메가3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특별히 아픈 데 없이 건강하신 분들이 예방 목적으로 매일 오메가3을 드시면요, 오히려 심장 두근거림이나 뇌졸중 위험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영양제보다는 생선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고등어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영양제는 생선을 정말 못 드시는 분들만,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용성이라서 음식과 함께 먹어야 잘 흡수됩니다. 2단계 장 건강이 뇌 염증을 잡는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염증이 안 생깁니다. 어떻게 장을 건강하게 만들까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이런 음식들이 장에 좋은 균을 늘려줍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김치는 하루에 두세 번 한 접시씩. 된장찌개는 일주일에 서너 번. 요구르트는 하루에 한 개. 단, 너무 짜지 않게 드셔야 합니다. 김치는 덜 짠 걸로, 된장도 저염으로 선택하세요. 3단계 염증 막는 천연 방패, 항산화 채소.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이게 염증을 잡아줍니다.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가 좋습니다. 빨강색 토마토, 빨간 파프리카, 보라색 가지, 블루베리, 초록색 시금치, 브로콜리, 주황색 당근, 호박.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한 끼에 한두 가지, 한 줌씩은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총 5가지 색깔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도 좋습니다. 하지만 과일은 당분이 있으니까 하루에 2번, 주먹 크기만큼만 드세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갑자기 확 바꾸지 마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하나씩 바꿔가세요. 둘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식단을 바꾸면 약 용량도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은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80%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효과는 언제쯤 나타날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3주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3개월 지나면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피로가 덜하실 겁니다. 6개월 지나면 혈액 검사 수치가 좋아지실 겁니다. 자, 오늘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3줄만 기억하세요. 하나, 만성 염증이 치매, 관절염, 당뇨, 심장병의 뿌리입니다. 둘, 흰쌀밥, 트랜스 지방, 액상과당, 과도한 소금을 줄이세요. 셋, 오메가3는 생선으로, 발효식품과 항산화 채소로 염증을 잡으세요. 그리고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50대든 60대든 70대든 지금 바꾸면 됩니다. 연구 결과가 증명했습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딱 좋습니다. 만성질환이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관리만 잘하시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식은 약입니다. 하지만 약보다 더 좋은 건 음식은 우리가 매일 먹는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세 끼를 통해서 우리 몸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흰쌀밥에 현미 조금 섞기, 일주일에 생선 2번 먹기, 채소 한 접시 더 먹기. 이런 작은 변화가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브라보 시니어.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